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새로 이사온 여인이 짐꾼과 짐싹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다. 욕설을 퍼붓고 짐싹을 깎은 라카치라는 살인범으로 7년간 복역하고 한 달 전에 출강한 40살의 여자다. 어느 날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라카치라에게 멋진 청년인 아들 큐리토가 찾아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로잘리아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자 라카치라는 무서운 표정이 된다. 청년이 저만치 사라지자 필라가 물었다. 라카치라, 저 청년이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요. 내 아들이요. 라카치라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라카치라의 얼어붙은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녹일 수 없었다. 그녀는 행복할 때도 남들이 가까이 하려는 걸 애써 물리쳤다. 저 남자 참 멋쟁이야. 로잘리아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그 청년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라카치라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끔찍할 정도였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질투에 가득 찬 불같은 열정으로 아들을 사랑했다. 그것은 어떤 극진한 효도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었다. 큐리토가 아무 처녀에게나 청혼을 하면 어쩌지?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들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무척이나 한스러웠던 그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이곳 세빌에서는 총각이 처녀에게 달콤한 말을 소곤거리며 밤늦도록 창가에 앉아있거나 또는 울타리나 대문간에 기대서서 한 쌍의 남녀가 소곤거리는 광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멋진 청년에겐 여자들이 살살 웃으면서 꼬리를 치지. 큐리토, 네게도 그런 여자들이 있을 거야. 어머니도 참. 큐리토, 사귀는 여잔 있니? 사귀는 여자 같은 거 없어요. 직장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바빠서 여자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어머니, 이거 참 맛있네요. 라카치라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 입에서 사귀는 여자가 없다는 대답이 흘러나오면 더없이 기쁘기만 했다. 라카치라는 오래전부터 이웃 사람들을 모두 미워해왔다. 그들은 행복하지만 자신은 비참한데다 자신이 살인자란 무서운 비밀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모두 한패가 돼서 자기 아들까지 뺏으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환상에 빠져서 더욱더 그들을 미워했다. 일요일 오후 라카치라는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니, 저 여자가 웬일이래요? 오늘 그 귀하신 아드님께서 오시는 날이잖아요. 아, 맞다. 우리한테 그 귀하신 아들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지. 우리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나? 글쎄 말이야. 엄마, 저기 아들이 와요. 이윽고 아들이 도착하자 아닌 게 아니라 라카치라는 아들을 재빨리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이고, 저 여자는 마치 자기가 아들 애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질투를 안 해 그래. 빌라의 말에 로잘리아는 깔깔대면서 닫힌 라카치라 집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엔 짓궂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아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면 무척 재밌겠는걸? 라카치라가 미친 듯 날뛸 걸 생각하니? 로잘리아는 라카치라 모자가 외출을 하려면 자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수 없도록 뜰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라카치라는 로잘리아를 보자 그녀가 아들과 시선을 나눌 수 없도록 아들을 가로막고 섰다. 나를 그렇게 쉽게 물리치지는 못할걸? 다음 일요일, 라카치라가 대문 앞에 나와 큐리토를 기다릴 때 로잘리아는 멀찌감치 나가 그 청년이 오리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서성거렸다. 이윽고 큐리토가 나타났지만 그녀는 못 본 채 하고 천천히 발길을 옮겨 놓았다. 저기요. 전 또 누구시라고? 웬일이세요? 저... 난 당신이 절대로 말을 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니요.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거 당신 어머님 빼고 말하는 거죠? 로잘리아는 마치 큐리토가 자기 곁에서 떠나주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마지못해 걸어갔다. 그러나 큐리토가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디 가는 길이시죠? 그건 알아서 뭘 하려고요? 빨리 어머니한테나 가보세요, 도련님.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당신은 어머니가 무서워서 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뭘 그래요? 천만에요. 그럼 잘 가요. 저는 볼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어요. 로잘리아는 점잖게 돌아가는 큐리토를 보고 혼자 깔깔 웃었다. 큐리토가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 로잘리아는 뜰에 있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도 용기를 내 발길을 멈추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라카치라는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다. 큐리토! 이리 와! 너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며칠 후 세빌의 수호성인 이시드로의 축제가 있었다. 석공과 그 밖의 몇몇 사람들이 그 휴일을 경축하기 위해 아파트의 뜰에 초롱불을 한 줄로 쭉 달아놓았다. 그 초롱불은 맑게 갠 여름밤을 찬란히 밝히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것 같았다. 아파트 사람들은 뜰 한복판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 부인네들은 어린 것에게 젖을 빨리고 부채질을 하면서 수다를 떨다가 좀 나이가 찬 아이가 보채기라도 하면 마구 윽박지르는 것이었다. 저녁 한때의 시원한 공기는 숨막힐 듯한 한낮의 더위에 비하면 매우 상쾌했다. 이야, 그놈에서 어찌나 흥분했는지 그러게. 땅이 다 흔들리더라니까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소에게 착살 꽂는 반델릴레로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미쳐 날뛰는 소를 바람처럼 샥샥 피해 다니는데 우와 심장이 떨려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마타도르는요? 마타도르는 어땠어요? 오늘 마타도르는 최고였지. 야 마타도르는 역시 투의 꽃이야. 투장 가운데 서서 붉은 천을 흔들면서 소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말이요, 춤을 추는 것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예술이지. 투 구경을 하고 온 사람들은 떠들어대면서 유명한 투사의 멋진 묘기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재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상력으로 생생한 그 장면들을 더듬어가며 오늘의 투사가 일찍이 이곳 세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짓거려댔다.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 거지? 저기 라카치라만 빼고요. 그녀의 방에는 촛불만이 외롭게 깜빡였다. 오늘은 라카치라의 아들이 오지 않았나 보죠? 아니요, 방에 있어요. 1시간 전에 여길 지나갔었거든요. 아마 재미를 보고 있을 테죠 뭐. 아이 로잘리아, 라카치라 걱정은 그만하고 춤이나 춰보지 그래. 그래. 내가 기타 가지고. 아가씨께서 한번 쳐봐. 모두들 재빨리 빙 둘러앉았고 석공과 전차 차장이 기타를 가지고 왔다.
로잘리아는 캐스터네츠를 손에 쥐고 자기 또래의 아가씨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두들 즐겁게 춤을 추는군. 큐리토는 커튼 사이로 초롱불이 환히 비추는 가운데 떠드는 사람들을 내다보았다. 두 소녀가 춤을 추고 사람들이 그 곁에서 신나게 반주를 맞추고 있었다. 로잘리아는 나들이 옷을 입고 풍속대로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 꽂힌 한 송이의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로잘리아. 큐리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이 급속도로 움터오는 것을 느꼈다. 사실 큐리토는 처음 로잘리아에게 말을 걸던 날부터 줄곧 그 아름다운 아가씨 생각만 해왔던 것이다. 큐리토, 너 거기서 뭘 하니? 어머니, 춤추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그만둬라. 어머님, 제가 즐겁게 노는 게 싫으세요? 네 속셈을 모르는 줄 아니? 흥, 로잘리아가 보고 싶어서 그러지. 전 나가서 춤 구경하겠어요. 큐리토! 어머니가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춤 구경을 나갔다. 어머니는 한두 발짝 따라가다가 그만두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화가 잔뜩 나서 애를 태우고 있었다. 어머, 큐리토. 저를 보고 놀라셨죠? 로잘리아는 큐리토의 앞을 지나면서 말하였다. 춤이 로잘리아의 마음을 들뜨게 했기 때문에 라카치라는 전혀 두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한 차례의 춤이 끝나자 그녀의 파트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레이! 로잘리아 정말 대단한데! 훌륭해, 로잘리아! 로잘리아는 서슴지 않고 큐리토에게 다가가 머리를 쳐들고 가슴을 쑥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물론 춤을 못 추죠? 천만에요. 출 줄 알아요. 그럼 오세요. 로잘리아는 애교 있게 눈웃음을 쳤지만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어머니를 뒤돌아본 건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봤던 것이다. 로잘리아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다. 두려우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큐리토는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리며 말한 뒤 사람들이 둘러앉은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로잘리아가 큐리토에게 캐스터네츠를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춤추기 시작했다. 그 두 사람은 독사가 숨을 내뿜듯이 쉬하는 노기에 찬 신음소리를 들었지만 춤에 도취돼 아랑곳하지 않았다. 로잘리아는 깔깔대면서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나타난 무섭도록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라카치라는 좌우로 흔들어대는 몸동작과 뒤얽힌 발걸음새를 잠자코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이 캐스터네츠를 치며 로잘리아를 껴안았을 때 그녀가 요염하게 교태를 부리며 몸을 뒤로 젖히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생글생글 웃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라카치라의 두 눈은 불타는 석탄처럼 이글거려 눈동자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로잘리아는 이에 방긋 웃어 답한 후 큐리토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저도 당신처럼 춤을 잘 추는 분은 처음이에요. 라카치라는 자기 집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알겠어요. 그럼 전 가볼게요.
어머니의 가슴은 괴로움으로 피를 토할 지경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으며 자기가 사랑하는 전부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이 미웠다. 이튿날 아침, 라카치라는 일하러 가지도 않고 로잘리아를 기다렸다. 로잘리아는 어젯밤에 그 황홀한 춤으로 인한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약간 구겨진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라카치라가 벼랑간 로잘리아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깜짝이야. 아이, 뭐예요, 지금? 너, 내 아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말고 말해라. 너, 나한테서 내 아들을 뺏으려는 거지. 그렇지? 착각하지 마세요. 전 대개 아드님한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졸졸 뒤따라오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거짓말 마라.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2부를 들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한 여인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어머니. 오늘은 단편 소설 어머니의 주요 작품 해설을 숙명여대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머셋 모음의 단편 소설 어머니, 영어 제목은 더 마더이죠.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서머셋 모음이 상당히 많은 수의 단편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란 작품은 그 서머셋 모음이 다양한 그 여행 체험을 갖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에서 꽤 살았거든요. 거기 스페인 세빌리라는 곳의 어떤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재적인 면은 그렇고 특히 이 작품이 모음의 단편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구성면에서 어떤 그 느슨하거나 군더더적인 설명 없이 아주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사사로워 보이는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의 갈등 구도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건조체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음이 많이 선배로서 삼았던 그 모파상의 단편에서처럼 결말에서 상당히 어떤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영어로는 서프라이즈 엔딩이라 그러는데 그 모든 관심의 초점을 마치 결말에 이렇게 집약하려는 듯이 깜짝스러운 놀랄만한 결말을 통해서 작품을 끝내는. 물론 그렇다고 그 결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작가가 어떤 그 설명 내지는 암시를 주지도 않은 채로 그런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단편이라고 할 수 있죠.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서머셋 모음 원작의 어머니 2부를 마치겠습니다.